하객진의 전설, 한산도 대첩. 이순신이 바다 위에서 조선을 구한 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점령했다. 조선의 육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렸고 백성들은 절망 속에 빠졌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한 장수가 조선을 지키고 있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그는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조선 수군을 정비하고 일본 수군의 보급로를 끊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이순신은 왜군의 해상 보급로가 경상도에서 한양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간파했다.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조선은 무너질 것이었다. 그는 적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끝에 전략적 요충지인 한산도를 전장으로 선택했다. 한산도는 여러 섬으로 둘러싸여 바다의 흐름이 복잡한 곳. 이를 활용해 적을 유인하고 포위할 계획이었다. 3. 이순신은 단순한 병력 증강이 아닌 판옥선이라는 조선 특유의 전투함을 중심으로 수군을 조직했다. 판옥선은 튼튼한 구조와 높은 갑판으로 적의 등선 공격을 막을 수 있었고 화포를 다량 장착해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철저한 훈련을 시키고 군유를 바로잡았다. 해상에서의 승리를 위한 준비는 철두철미했다. 4. 1592년 7월 일본 수군의 수장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조선 수군을 섬멸하고 제해권을 장악하려 했다. 그는 73척의 대함대를 이끌고 한산도로 향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순신의 유인 작전이었다. 이순신은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해 와키자카를 자극했고 일본군은 복수심에 불타 이순신을 추격하게 된다. 5. 이순신은 조선 수군 56척을 이끌고 한산 앞바다로 나섰다.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하객진 전술을 펼치기로 한다. 하객진은 두 날개를 넓게 펼쳐 적을 포위한 뒤 중심부에서 화포를 퍼붓는 전술로 혼란에 빠진 적을 효과적으로 섬멸할 수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6. 결전을 앞둔 한산도 앞바다. 이순신은 병사들에게 짧고 강한 연설을 남긴다.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한 자만이 오늘을 살아남을 것이다. 병사들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결의가 담겼다. 전투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바다는 곧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1. 한산도 앞바다. 이순신 장군은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왜군의 주력을 한산도로 유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정보망을 활용해 적의 동태를 파악했고 적의 약점을 간파한 뒤 조선 수군을 하객진으로 전개시킬 준비를 했다. 이순신은 장수들에게 단호히 말했다. 이번 전투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오. 반드시 이겨야 하오. 2. 왜군 측의 지휘관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조선 수군을 얕잡아보며 무리하게 진격한다. 그는 한산도 인근에서 조선 수군이 흩어져 있다는 허위 정보를 믿고 전투를 서둘렀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순신이 만든 함정이었다. 3. 해무가 거치며 외선이 나타남. 이순신은 이미 한산 앞바다에 조선 수군을 하객진 형태로 배치해 두었다. 하객진은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진영으로 적을 중앙으로 유인한 뒤 양쪽 날개에서 협공하는 전술이다. 외선이 중앙으로 들어서자 기다렸다는 듯 양측에서 조선군의 화포가 불을 뿜었다. 4. 조선 수군의 화포는 그 정밀함과 파괴력에서 외선을 압도했다. 대장선인 판옥선은 목재 구조가 튼튼하고 높이가 높아 왜군의 기습이나 등선 공격을 차단했다. 조선 수군은 포격뿐 아니라 정교한 조선식 활과 총통으로 계속 공격을 퍼부었고 왜군은 허둥지둥 퇴각하기 시작했다. 5. 이순신 장군은 냉철하게 전장을 관찰하며 후속 지시를 내렸다. 그는 결코 흥분하거나 방심하지 않았다. 왜군의 퇴로까지 계산한 이순신은 도망치는 적을 몰살하지 않고 일부러 도망칠 틈을 줬다. 이는 남은 왜군의 심리를 무너뜨리고 향후 전투에서의 사기 저하를 유도한 전략이었다. 6. 전투가 끝난 후 바다는 외선의 잔해와 시체로 뒤덮였다. 조선 수군은 단 한 척의 대형 전함도 잃지 않고 대승을 거뒀다. 당시 조선 수군은
외선 70여 척을 격파하고 수천의 적을 무찌르는 압도적 승리를 기록했다. 7. 이 소식은 곧 조정에 전해졌고 선조는 감격해 이순신에게 직접 하사품을 내리고 찬사를 보냈다. 백성들은 영웅의 등장을 환영했고 이순신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졌다. 하지만 이순신은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곧 이어질 전투를 대비해 병선과 병력을 정비했고 물자 보급에도 힘썼다. 8.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당시의 전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적과의 싸움보다 더 힘든 것은 내부의 정치와 왜곡이었다고 적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그는 단 하나의 사명, 백성을 지킨다는 뜻 하나로 움직였다. 9. 한산도 대첩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조선 수군이 바다의 주도권을 잡고 이후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전환점이었다. 이순신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전략가였고 지휘관이었으며 백성을 위한 진정한 리더였다. 에필로그 1. 일본 수군은 약하지 않았다. 흔히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에 비해 약했다고 하지만 이는 결과론적인 시각입니다.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며 내에 해상전 경험이 풍부한 무장들과 수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쿠루시마 미치유키, 와키자카 야스하루,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등은 실전 경험이 많은 장수였습니다. 2. 일본의 조총은 바다에서도 강력한 무기. 일본 수군은 조총을 활용한 근접 백병전 전술에 강했고 이 조총은 조선 수군에게도 큰 위협이었습니다. 조선의 판옥선은 높은 갑판과 두꺼운 선체로 조총을 방어했지만 근거리 교전에서는 위험 요소였죠. 해전이 장기전, 근접전으로 가면 조선 수군도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3. 이순신의 전략과 전술이 너무나도 비범했다. 이순신은 단순히 화포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전략 심리전 지형 이해도까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하객진 전법으로 적을 포위 섬멸, 당포당항포 전투적의 보급선 차단, 유도작전, 명량해전 13척으로 300척을 상대해 승리. 이순신의 전투들은 단순 화력 싸움이 아닌 정교한 지휘력과 기만 전술의 정점이었습니다. 4. 명량전까지 조선 수군은 수정물정 열세. 조선 수군은 임진왜란 중반 이후 원균의 패전 7천량 해전으로 거의 전멸. 이순신은 단 13척의 배로 재건에 나섰고 1597년 명량해전에서 기적적인 대승을 거둡니다. 수적으로나 물적으로 압도적 열세에서도 패하지 않은 유일한 지휘관이 이순신이었기에 이긴 것이지 조선이 해전 강국이라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해전도 당연한 승리는 아니었다. 일본 수군도 만만치 않았고 수적으로 조선은 계속 불리했으며 이순신이 아니었으면 수군 자체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즉 조선 수군이 강했던 게 아니라 이순신이 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흥미있는 역사를 만나세요. 역사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 역사 파일이었습니다.